네, 7월 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휴가도 포기하고 우리 취준생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오늘의 잡초대석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휴가철 맞춤 코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사진 작가 겸 여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박재진 작가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또 저희 방송은 처음으로 출연하는 걸 텐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작가 겸 여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진입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될 줄 잘 상상을 안 했었는데요. 혹시 여행 작가나 이쪽 분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궁금한 점을 좀 풀어드리고 싶고 또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좀 매력을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이렇게 사진 작가, 여행 겸 또 여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네. 그냥 듣기에는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니면서 좀 글을 쓰는 직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직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여행하고 글 쓰고 다닌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놀러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네. 원래는 사진 일을 먼저 시작하다가 나중에 아. 여행 칼럼니스트로 이제 전환이 된 케이스인데요. 네. 저는 원래 취미로 사진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진을 하다가 지인들한테 좀 알려줘가지고 좀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 쪽 분야에 뭐 그 출장을 가기도 이제 촬영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포토그래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삼성 카메라에서 이제 샘플 작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게 전 세계 한 3명 정도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네,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이쪽 분야로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 쪽, 이제 해외 촬영 쪽으로 좀 많이 연결이 돼서 네. 여행 작가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자, 사진 작가나 여행 칼럼니스트를 이렇게 같이 겸하고 계신 분은 주변에서는 전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굉장히 귀한 직업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사진은 2000년부터 취미로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이 예.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 사진의 매력에 빠지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원래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 영상이나 이런 이제 매체에 대해 관심이 많다가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제가 이제 개인 카메라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네. 좀 사진 작가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중에 또 여행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여행 칼럼니스트 일은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좀 공교롭게 제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이렇게 빠진 케이스인데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것도 계속 예전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98년도에 제가 처음에 네. 이제 개인 매체를 통해서 영화 쪽 리뷰를 제가 썼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인구가 많지 않을 때인데도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우와. 그쪽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해외 출장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뭐 미니홈피 이런 데다가 제가 또 여행기를 쓰게 됐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글 쓰는 일을 좋아하고 여행 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그 블로그가 대세가 되면서 그쪽으로도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굉장히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네이버 파워 블로그로 선정이 되고 와. 그러다 보니까 여행 쪽 분야에서 제가 지금 한 4,500만 명 정도 누적 방문자가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홍보도 제 채널로 되다 보니까 제 글이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이제 여행 그 관련된 컨텐츠나 어떤 뭐 사보 이런 데서 여행 칼럼을 의뢰하기도 하고 또 매거진 쪽에서 이제 원고를 또 의뢰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여행에 관심만 많은 사람이었다가 여행 작가 쪽으로 칼럼니스트로 이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셀럽 수준인 걸로 저희가 박셀럽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기를 1년에 90일에서 120일 정도를 해외 출장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굉장히 해외에 머문 날이 많은 거거든요. 작가님의 하루 일정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흘러가는 편입니까? 예, 제가 방송 전에 했던 얘기 전부 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1년에 한 100일 정도 평균 이제 다니게 되는데 네. 이제 주로 그러니까 100일, 120일 정도면은 3일에 한 번씩 나가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좀 생활이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행 쪽이나 사진 쪽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이제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전화가 오면 저는 밤새면서 일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좀 괜히 찔리고 민망한 경우도 있죠. 저는 되게 억울하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촬영 스케줄이나 이제 여행 쪽으로 취재 가는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출장을 나가기 전에 자료를 조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봤던 지역을 많이 가게도 되지만 이제 새로 가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이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문화나 그쪽 예술 쪽 이제 분야에 대한 어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언어도 물론이고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 이제 그걸 정리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예, 제가 뭐 사진도 따로 찍기 때문에 사진도 이제 분류를 해야 되고 글도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어, 그냥 여행과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좀 여행지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직업이라고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할 것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 네. 보여요. 이렇게 저처럼 막연하게 이 직업을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행 작가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가이드북 저자 정도를 여행 작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화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만화가 그러니까 만화책을 내는 만화가만 있었다가 지금은 만화가라 그러면 웹툰 작가를 먼저 떠올리듯이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네네. 이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가이드북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당연히 계시고 책을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온라인 매체에 활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체에서도 이제 사보를 오프라인으로 출판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 온라인 이제 기업 블로그나 기업 사이트에서 여행 컨텐츠를 연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여행 작가분들이 뭐 가이드북 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물론 이제 여행 쪽 관련된 매거진이나 아니면 뭐 여행 매체 같은 이제 오프라인 매체도 이제 연재를 하지만 온라인 매체에 대한 그 의뢰도 굉장히 활발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막연하게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어디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면접 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평소에 이제 글을 많이 쓰시거나 여행 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조사를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이제 글쓰기를 좀 많이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노출되는 이제 기회가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환경이 아무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세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거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소속되기보다는 혼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가요?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월급 받는 여행 작가라고 한다면 네. 이제 매체 중에서 뭐 여행 매거진 기자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죠. 네. 정말 이제 박재진 작가님께서도 정말 많은 국가를 돌아다녀 보셨을 테고 경험도 많을 텐데 네. 오늘 무용담 한번 들려주시죠. 좀 특별한 국가나 경험이 있다면. 네. 무용담보다 이제 고생담이 더 많은데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무래도 누구나 고생을 많이 하는 인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예, 네. 인도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네.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제가 13시간 기차 연착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13시간이요? 예, 근데 13시간이 이제 제가 밤 10시에 기차를 타러 가서 거기에 이제 공지에 13시간 후에 기차가 온다고 했으면 네. 호텔에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차역에 갔더니 2시간 있다가 기차가 온다. 또 2시간 지났더니 뭐 1시간 후에 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연착이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기차 플랫폼에서 13시간 동안 노숙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피 말리겠네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네. 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런던 여행하는 중에 저는 사실 동선이나 이런 걸 노출도 안 하고 제 얼굴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데도 네.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말을 거시는 이제 독자분들이 계셔서 네.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됐다는 생각을 그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셀럽이 맞으시네요. 셀럽 아니 과 아닙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좀 얼굴 알려졌으니까 조금 더 조심을 더 하셔야.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으로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네. 취준생들은 여행이 좀 사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생 선배로서 이 취준생들에게 여행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행이라고 그러면 이제 놀러 간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논다는 의미가 재충전의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준생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만 열심히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유가 있을 때 잠깐 짬을 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 해외가 아니라 가까운 뭐 공원이나 이런 것도 여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막연하게 동네에 있는 버스를 타고 아무 버스나 탄 다음에 떠나보라고도 좀 말을 해보고 싶거든요. 굉장히 좀 머리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으로 잠시나마 좀 힐링을 떠날 수 있는 근교로라도 추천지가 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국내 여행지는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국내 여행지까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요즘에 저가 항공이 많아요. 그래서 네. 2박 3일 정도 뭐 가까운 일본 후쿠오카라든가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여행 가격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그런 곳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취준생분들은 그런 쪽으로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시청자분이 볼 때는 국내에도 여행지가 좋은 곳이 굉장히 많고 또 해외도 요즘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여행지가 있다면 추천 좀 해주시죠. 제가 국내 여행지도 이제 많이 다녀봤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곳이 울릉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울릉도요. 지금은 이제 여름 시즌이고 가을이 되면 울릉도가 네. 이제 단풍이 굉장히 많이 피는 계절인데 울릉도가 저도 처음 가기 전까지는 그냥 섬이라고만 독도 가까운 섬으로 알고 있었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약간 작은 제주도처럼 화산섬이기 때문에 기암 절벽도 굉장히 많고 환경이 되게 독특한 자연 풍경이 많아서 울릉도를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스위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저도 뭐 마추픽추도 가보고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많이 가봤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계절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여행지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만년설에 이제 뭐 푸른 들판들 그런 식으로 이제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고 네. 저는 또 겨울에도 가봤는데 겨울에는 스키를 탈 수 있는데 스키가 1시간 반을 슬로프를 내려와서 마을에서 마을까지 이동하는 이제 스키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마을까지 내려간 다음에 기차 타고 다시 한 20분 올라가서 스키를 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굉장히 좋고 여름에도 좋고 봄에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서 스위스를 강력 추천합니다. 네. 1시간 반을 스키 타면은 걸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은데. 네, 설질이 굉장히 좋고 알프스 네.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풍경 자체가 이제 알프스 풍경을 보면서 내려오는 코스라서 네. 별로 지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 역시 경치가 좋아야 또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이 최근에 다녀왔던 여행지나 정말 이런 데가 있다면 또 한번 추천해 주시죠. 저는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미서부 캠핑카를 타고 미서부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미서부 그랜드 서클이라고 해서 뭐 모뉴멘트 밸리나 아니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서부 지역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가진 곳이 있는데 저는 그냥 자동차를 타고도 몇 년 전에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캠핑카로 한번 친구들하고 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캠핑카도 로망이고 사실은 미서부도 로망인데 네. 그 로망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 직장 생활 하지 않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좀 녹록지가 않거든요.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좀 즐길 수 있는 여행지 같은 건 어디가 될까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자기가 사는 주변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사시면서도 남산 안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올림픽공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외로 올림픽공원도 잘 안 가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을 좀 가시면 이제 낯선 환경에서 좀 익숙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행이라는 게 아까 작가님께서도 뭐 즉흥 여행도 잠깐 추천해 주시기도 했지만 보통은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많이 떠날 텐데 각 나라별로 좀 이 나라를 방문할 때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여행할 때마다 필요한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여행을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요. 네네. 유럽은 뭐 요즘에 뭐 테러 위협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테러가 발생을 하면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치기가 굉장히 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관광지에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머무르시면 반드시 소매치기가 주변에 따라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 물품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남미 같은 경우는 뭐 치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나라별로 좀 치안이 달라서 뭐 페루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고 네. 브라질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그런 치안 문제를 걱정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모르는 곳을 혼자 다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네. 나라나.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좀 조심하신다면 좀 안전한 여행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행 꿀팁까지 저희가 얻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짝 감성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박재진 작가님에게 여행이란? 이런 것도 질문하는 코너군요. 예, 그러니까 여행이 어느새 저에게 이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나라를 여행할수록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지만 결국은 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구나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나가서 여행지에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집에 돌아오면 또 집이 가장 또 편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네. 또 집에 또 며칠 있다 보면 다시 나가고 싶은 게 여행이라서 네. 여행과 저는 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행은 내 삶이다라고 마지막으로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셨습니다. 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청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네요. 예, 벌써 저는 청춘과 좀 거리가 멀어지긴 했는데 취업 준비생들과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업에 대한 자료를 보시다 보면 반드시 어딘가에는 여행 관련된 콘텐츠가 눈에 띄게 됩니다. 네. 자, 이럴 때 이런 거를 그냥 나와 좀 먼 얘기라 생각하고 멀리 하시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스크랩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시고 직장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그런 걸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휴가를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평소에 이제 그 마주치는 여행 정보들을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가님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여행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셨다가 여행 얘기를 꺼낼 때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오늘 방송한 소감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사를 한번 다 얘기해 본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혹시나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하지만 여행 작가나 여행 칼럼니스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사진작가 겸 여행 칼럼니스트 박재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